안녕하세요. 파이터입니다. 5월 20일 야간 나스닥 시그널 차트를 이용한 나스닥 시그널 차트를 이용해서 진입 구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고 홀딩을 해서 우리가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추세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시그널 차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그널 차트 설명부터 먼저 해 드릴게요. 자, 위에는 240틱, 밑에는 900틱. 시그널 차트는 틱봉으로 보는 게 유리합니다. 분봉에서는 이런 포인트가 안 나와요. 진입 포인트가. 그리고 잘 안 맞고요. 자, 일단은 이 노란 선이 생명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노란 선이 생명선이고요. 밑에 파란 구간은 매도 구간, 이 노란 선 기준으로 파란 데는 매도 구간, 위에 빨간 구간이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 윗선은 위에 정고점 자리 선인데 이게 길면 길수록 위에 매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고 다시 무너졌을 경우에는 매도를 보시면 가능하고요. 확률적으로 높고요. 이걸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를 지지하고 다시 상승을 했을 경우에 상승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깨지 않고 상승을 하면은 우리가 매수를 잡아야 되는 자리고, 여기를 깼다가 다시 올라타고 무너지면 다시 매도, 올라탔다가 다시 지지하고 상승을 했을 때 매수.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시그널 차트에서는 이 선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굳이 선을 긋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매매할 때는 지금 현 상황에서 전 저점, 정고점을 그냥 선 하나 두 개로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하시면 매매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5월 20일 야간 본장이 시작해가지고 상승했을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겨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간장에 저점 라인이 형성돼 있죠. 그리고 본장이 시작해서 밀렸어요. 밀리고 나서 위에 양봉이, 장대 양봉이 생겼어요. 900틱에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노란 선을 돌파해서 위에 갔다가 밀렸죠. 밀리고 붉은색이 형성되고 있을 때 붉은색 구간이 매수 구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매수를 내가 진입을 했다 했을 때 홀딩을 하잖아요. 홀딩을 했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끌고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홀딩을 쭉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은 노란 선이 상방향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붉은색 구간이 계속 형성돼 있을 경우에는 계속 홀딩을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900틱에서도 노란 선을 넘어서고 나서 노란 선이 상방향으로 꺾이고 그리고 붉은색이 이렇게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홀딩을 할 수가 있어요. 강한 자리는 990틱에서 보시면 요 붉은 선이 요게 5일선이에요. 5일선을 깨지 않고 5일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서 양봉 강하게 가요. 그래야지 위에 저항 지점을 깰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항 지점을 깨기 전에 음봉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를 못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뚫고 나서 위쪽에서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면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뚫고 넘어갔다 음봉이 떨어지니까 밑으로 밀렸다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조건이 형성되잖아요. 홀딩 조건이 형성돼요. 그럼 홀딩을 쭉 들고 갈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요 노란선 생명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깨도 이렇게 몸통으로 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꺾여지고 했을 때 요런 데서 음봉 떨어지고 이런 데서 익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데.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시면 자 지금 음봉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매도를 하는 조건이 안 맞는 게 매도 조건은 이 노란 선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붉은색 구간이니까. 그럼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올라와서 위에 고점을 한 번에는 못 넘는다고요, 항상. 그러면 위에 고점을 못 넘고 떨어져서 밑에 여기 지지 라인을 도달도 못하고 깨지도 못하고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갔을 때 요 노란 선 기준선을 올라갔을 때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돼요. 매수를 하고 저희는 진입을 하면 무조건 홀딩입니다. 홀딩 조건이 있죠. 금방 말씀드렸지만 노란 선이 상방향으로 유지되고 있고 붉은색 구간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요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으니까 노란색 선이 상방향으로 유지가 돼 있고 요 붉은색 구간이 계속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강할 때는 요 5일선 위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우리가 계속 홀딩을 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면은 여기까지는 먹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노란색 위쪽에서 놀고 있고 붉은색 구간이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강한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홀딩을 하면 이 자리까지는 최소 이 자리까지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750까지는. 그럼 700에서 잡아서 한 50포인트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떨어졌죠. 그리고 자꾸 응봉이 보이고 노란 선을 자꾸 깨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켜봐야죠. 하방으로 떨어질 때면 하방으로 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강하게 떨어지지 못하고 일단은 지지 라인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자 240틱을 기준으로 보시면 240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 고점 자리가 형성돼 있죠. 근데 고점 자리 못 넘고 빠져요. 근데 전 저점 자리를 살짝 깼어요. 그러면 여기 저점 자리가 또 있죠. 이 자리를 안 깨고 지키잖아요. 여기를 한번 지지를 했어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떨어져야 되는데 이 자리를 깨야지 하방 쪽으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방으로 안 돌아서니까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때 요런 데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죠. 매수를 해서 이 고점 자리를 강하게 넘는지 봐야 되는데 강하게 못 넘고 다시 꺾일 때는 여기서 익절을 해 주셔야 돼요. 홀딩 조건은 조건이 보시면 우리가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여기 요 자리에서 그러면 일단은 900틱에서는 기준선은 노란 선은 넘어섰어요. 그래서 붉은 선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붉은 선이 유지가 되는데 위에 고점을 맞고 다시 음봉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선 익절을 하셔야 되죠. 긁고 나서 봐야죠. 여기를 깨고 노란 선을 깨고 내려오는지. 내려와서 이 부분을 맞고 다시 노란 선을 맞고 떨어진 매도를 볼 수 있는데 조건은 노란 선이 이렇게 기울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노란 선이 기울어지려 그러면 하방으로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이게 노란 선이 기울어져요. 근데 밑으로 하방으로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란 선이 안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매도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살짝 이런 데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나오긴 나와요. 자, 붉은색 구간이 연결돼 있고, 그쵸? 끊겼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강하게 올라가서 요 고점을 깨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음봉이 떨어졌어요. 음봉이 떨어지면 보면 윗꼬리를 단 음봉이잖아요. 윗꼬리를 단 음봉이 990dig에서 떨어졌으니까 요런 자리는 노란 선을 깼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깨고 내려올 때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죠. 매도를 해서 홀딩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노란 선이 여기서 꺾였죠. 그렇죠? 여기 990dig은 살짝 꺾였지만 여기 240dig은 확 꺾였어요. 그래서 홀딩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전저점 자리 여기가 선이 긴 자리이기 때문에 강한 자리. 그렇죠? 아, 요 자리죠. 요 자리겠네요. 처음에 지금 1차가 이 자리네요. 1차례. 이 자리를 깨는지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를 또 깨는지 봐야죠. 여기는 음봉이 떨어지면서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홀딩을 하고 봤는데 밑에 자리를 안 깨고 다시 반등을 하니까 여기 양봉이 나올 때 이 자리에서는 익절을 해야 되는 자리. 아니면 요 전저점 자리를 깨면서 요 자리 부근에서 익절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상방향으로 밑에 저항 라인이 많기 때문에 저항 라인이 지금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두 개 라인은 깼지만 이 라인은 안 깨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또 라인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죠. 자, 그래서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왔는데 보시면 여기 요 지지 라인을 살짝 깼어요. 그렇죠?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을 살짝 깨고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완전히 푹 깨고 음봉으로 계속 내려야지 하방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노란 선 밑에 있기 때문에 하방이 완성되려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다시 이 강한 지지 라인을 긴 선이 강한 지지 라인이라 그랬죠. 강한 지지 라인에 다시 복구를 하고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섰을 때 요 노란 지점 올라섰을 때 매수를 하는 거죠. 노란 선을 올라탔을 때 매수를 하고 홀딩을 했을 때 노란 선이 상방향으로 올라가는지 보고 붉은색 구간이 계속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고점 자리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첫 번째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못 넘고 여기를 하나 두 번에 못 넘고 나서 다시 노란 선을 깨면 여기가 매도 자리. 위에 저항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긴 저항 자리는 우리가 쉽게 돌파를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못 넘고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홀딩을 해서 먹을 때는 요 저점 자리를 깨는지 안 깨는지 봐야죠. 근데 지금 보면 이 저점 자리를 안 깨고 있잖아요. 안 깨고 다시 반등을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반등을 해서 반등을 할 때 요런 자리에서도 매수를 해도 돼요. 매수를 해도 되는데 일단은 하방으로 위에 요런 것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저항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방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 노란 선이 하방 쪽으로 이렇게 꺾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여기를 넘어야 되는데 못 넘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는 우리가 지금은 밑에 상승 추세고 밑에 하방에 지지라인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 매수를 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도.
이런 자리에서도 자 상승을 해서 노란 선을 다시 넘었어요. 빨간 선이 유지돼요. 매수 구간. 그렇죠? 하방으로 내려왔어요. 자, 위에 저항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맞고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한 번 더 지지를 하죠. 그러면 여기 지지보다 이 위에 지지가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됐을 때 올라갔을 때 요 노란 선을 올라타면서 붉은색이 형성되면은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홀딩을 해야 돼요. 홀딩을. 우리는 매수를 하면은 진입을 하면 무조건 홀딩을 합니다. 홀딩의 조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란 선 올라가고 있는지, 또 붉은색이 계속 붉은색 구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밑에 900T짜리에서 마찬가지로 노란색이 상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붉은색 구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또 5일선 기준으로 5일선 위에서 강하게 놀고 있을 때는 양봉 하면서 이 고점 자리를 넘어설 수 있다. 양봉으로 가면은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 고점 자리를 살짝 넘고 살짝 밀리는데 홀딩할 수 있는 조건은 노란색이 상방향이고 붉은색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붉은색 구간에서는 항상 반등을 하니까 여기 노란 선까지 근처도 모르고 반등을 하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맞고 올라갔다가 노란 선을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든가 아니면 이 고점 자리를 못 넘고 내려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 자리를 깨기 위해선 조건도 240T, 900T하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정고점 자리를 넘으려고 그러면 붉은색 구간이 이어지면서 5일선 위쪽에서 양봉으로 올라가야지 여기를 돌파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맞아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쪽에서 홀딩을 해서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 여기서도 우리가 홀딩을 해서 이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또 음봉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고점을 못 넘잖아요. 왜 그러냐?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런데 보시면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면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강한 자리는. 근데 얘는 자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못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얘는 보시면 고점을 이렇게 낮춰가죠. 근데 얘는 고점을 낮춰가지가 않아요. 저점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는 저점을 낮춰가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우리가 익절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조건도 여기서 보시면 붉은색이 마무리되고 나서 노란 선을 자꾸 깨잖아요. 이렇게 깨고 노란 선을 올라타질 못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 자리는 이제 힘이 다 됐구나 하면서 익절을 하고 매도를 볼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 여기선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노란 선을 깼어요. 깨고 올라타야 되는데 자꾸 저점을 낮추면서 올라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타고 다시 노란 선을 깰 때 매도, 아니면 여기 노란 선 지점에서 매도. 그리고 손절 자리는 여기 고점 자리가 손절 자리가 되는 거죠. 일단은 손절 자리를 짧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입할 때 가장 해외 선물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손절 자리를 짧게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손절 자리를.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요 지점에서
노란색이 깨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도를 했어. 그럼 손절 자리를 여기를 잡으면은 반등해서 올라가도 여기서 그냥 손절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손절 자리를 안 잡으면은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한다니까요. 그럼 다시 떨어져요. 그러면 완전히 멘탈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 지점이나 요 지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어요. 요 노란 선을 못 넘어가니까. 그리고 얘는 자꾸 저점을 낮춰가고 강한 위에 저항선이 있으니까 매도를 할 수 있고, 홀딩을 할 때는 노란 선이 하방으로 꺾였는지 확인하고 5일선 밑에서 노는지 확인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900틱에서도 노란 선이 하방으로 꺾였고 노란 선하고 요 5일선이 이격이 벌어지고 요 5일선 밑에서 놀죠. 하방으로 갈 때 특징이 900틱에서는 이렇게 음봉으로 계속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요 5일선을 못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뭐 살짝 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몸통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안 되고 큰 양봉이 나오면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전저점 자리 이 자리까지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딱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멈칫하죠.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런 자리가 상당히 매매하기가 힘든 자리예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자꾸 상방향으로 올라갈 거라고 자꾸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요런 자리.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근데 우리가 시그널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안 하고 위에 올라오면 매도를 해. 여기 고점 자리를 못 넘으니까. 왜 그러냐면 자 여기 고점 자리 라인이 생겼어요. 그쵸? 저항 라인이 생겼어요. 여기 두 번째 라인도 생겼죠. 그럼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갈 때 여기를 우리가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정고점을 올라갈 때는 노란 선이 상방향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쵸? 붉은색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유지가 안 되고 꺾이잖아요. 이렇게 넘어갈 때는 붉은색이 이렇게 상방향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여기서 꺾여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여기 고점을 넘어갈 때 붉은색이 상방향으로 유지되고 노란 선도 상방향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점을 넘어가려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붉은색 모양이 봉우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밑에 저점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지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안 깨지고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든가 위에서 매도를 하든가 요 자리에서 매도를 해도 되죠. 매도를 하고 나서 여기 손절 잡고 밑에 안 깨지고 깨지면 확 내려가는 거고 안 깨지면 여기서 익절을 하든가 아니면 홀딩을 하면 들고 와서 여기 손절 자리 너무 손절해 버리고 안 넣으면 홀딩을 해서 가져가면 되죠.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가 깨지는 자리가 매도하기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구간은 지금 900틱을 보더라도 하방으로 노란선이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잡으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가 하방으로 내려가는 구간이라 그래도 노란선이 상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근데 얘도 위로 상방향으로 못 가고 내려오고 얘도 내려오고 있는데 매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밑에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해서 올라와요. 올라와서 윗지점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지점, 윗지점에서 못 올라가니까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 아직 붉은색 구간이 안 접어들었죠? 올라왔을 때, 한번 붉은색 구간에서, 자, 붉은색 구간, 자, 위에 고점 자리가 있죠. 여기를 못 가고, 한번 시도했다 실패해서 내려갔다 다시 두 번째 시도해서 고점 자리, 정고점 자리 맞고 떨어질 때 노란선 깨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해도 돼요. 이 자리. 그래서 밑으로 가면 되는데 못 가고 여기서 반등을 해버리잖아요. 반등을 해서 요, 요 5일선을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오면은 익절을 하든가 손절을 해야 돼요. 여기선 정리를 해야 돼요. 아, 이거 다시 올라오는 거니까. 왜? 조건은 맞고 우리가 홀딩을 하려 그러면 조건이 노란선이 수그려 들고, 그쵸? 이 5일 이평선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얘가 5일선 이평선 밑에서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매도를 하는 조건은 맞아요. 지금도 노란선을 넘어섰지만 위에 노란선이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상황은 맞아요. 근데 매도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5일선을 넘어서 가지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여기서는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여기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올라온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그러면 여기 지지라인이 강하다는 지지라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지라인이 만들어졌어요. 또 그쵸? 만들어지고 다시 900T에서 노란선을 다시 올라탔어요. 올라탔으면 얘도 하면 올라갔다가 노란선을 지지하고 붉은색이 유지되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손절 라인은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바로 직전 저점 자리 요 라인이죠. 손절 라인은 짧아요. 항상 저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손절 라인은 되게 짧아요. 짧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더라도 내려갈 때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긁고 나서 다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시 노란선을 올라타고 여기도 노란선을 올라탔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고 홀딩을 하는데 홀딩 조건이 만들어지죠. 홀딩 조건이 노란선이 상방향으로 만들어지고 붉은색이 계속 유지되고 위에서 놀고 있고 그랬으면 홀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노란선이 상방향으로 가고 붉은색 구간이 계속 연결돼 있고 요 5일 이평선 위로 여기 고점을 넘어갈 때 양봉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까지는 여기서 홀딩을 해서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 부분까지도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 부분 밑에 떨어진다고 또 여기서 익절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익절을 안 하고 홀딩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붉은색 구간에서는 항상 반등을 한다 그랬잖아요. 밑으로 눌려도 항상 반등을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눌렸지만 다시 반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깨고 떨어질 때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밑에 요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온 자리는 저항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가 되니까 이 자리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도 이런 자리를 알면은 내려와서 여기를 안 깨면 여기가 강한 지지 자리네.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노란선을 넘어서면 여기서 또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매수를 하면은 이제 홀딩을 하잖아요. 홀딩을 하면 조건은 이 붉은색, 노란선이 위로 올라가고 붉은색 유지. 그렇죠? 여기도 노란색 위로 하고 붉은색 유지. 그럼 계속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위에 저항 라인이 이 라인인데 이 라인까지 못 가고 이 라인이죠. 첫 번째 라인.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이 이 자리인데 여기 라인은 자, 왜 이 라인은 여기서 맞고 떨어졌다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지 라인인데 이 지지 라인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와서 여기가 지지하고 올라갔는데 다시 깨고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항 라인 여기 위에까지 못 가고 이 저항 라인을 돌파했다가 다시 맞고 떨어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요런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넘어갔다가 여기 깨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매도할 수 있는 자리. 홀딩을 했을 때 노란선이 하방으로 꺾이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노란선이 하방으로 꺾이고, 여기 위에서 매도를 했을 때 요 5일선 라인을 밑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밑으로 홀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밑에는 여기 지지 라인 있잖아요. 시그널 차트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지지 라인을 전저점 라인을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이 길면은 그만큼 여기가 매수 강도가 센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깨고 다시 올라오는 자리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를 깼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타는 요런 지점. 올라오는 자리 요런 지점. 이런 지점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매수를 하고 홀딩을 했을 때 요 5일선 위쪽에서 놀고 있고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고 붉은색이 형성되고 저 붉은색이 여기도 노란선이 위로 상방향으로 가고 붉은색이 유지되고 그리고 그러면 위에 저항 라인이 요 라인이야. 아까 여기를 뚫고 내려와서 여기서 우리가 매도했잖아요. 매도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 자리에서 매도했으니까 여기가 저항 라인 딱 이 저항 라인 딱 맞잖아요. 여기 위까지는 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맞고 떨어지니까 여기서 내려올 때 요 노란색 선을 깰 때 깨고 내려오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홀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요 5일선 라인 밑에서 계속 노는지 밑에서 놀면서 음봉 떨어진다는 건 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금일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시그널 차트 이용 방법이나 교육, 뭐 리딩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